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시설과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책 내용은 이 책의 228쪽에 나와 있는 학교 공간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주제로 써 있는 세 가지 사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연속적이지 않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개선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사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2016년에 학교를 옮겨서 전입을 했는데요. 그 학교에서 학교 협동조합을 만드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뒤에 낡은 창고 같은 곳에 있던 곳을 교실 한 칸에 해당하는 그런 공간에다가 좋은 공간을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창체 부장을 맡고 있어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사에 어느 날 수업 때문에 잘 못 가보다가 나가봤더니 그 앞에 데크 공사를 하는데 데크가 밑에 있는 철자가 삐딱하게 이렇게 얹히고 있었습니다. 그 데크를 얹은 다음에 그 데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협동조합으로 들어가게 되고 학교 매점인 거죠. 그 데크에는 의자 등이나 이런 것을 놔서 테이블을 놔서 학생들이 거기서 담소하면서 차나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과자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었거든요.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겨울에는 미끄럽기도 하고 비가 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해당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설계 도면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를 설계를 잘못한 거죠. 설계를 약간 바꾸려면 좀 이제 약간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실장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 이후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뻔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삐딱한 이런 경사면에다가 책상을 놓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또 학생들이 거기 들어갈 때 넘어지기도 할 거라서 아마 한두 해 지나고 나면 새로운 교장이 오고 나면 아마 또 거기를 뜯어 고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학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그 교내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학교 협동조합을. 그래서 운영하는 주체들이 사실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달려오셔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던 일이 어쩐 일인지 바로 하루 이틀 며칠 지나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데크 아래에 쌓였던 철제 공사를 멈추고 다시 그것을 뜯어서 새롭게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바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만약 제가 그때 그것을 수업 중에 우연히 나와서 그것을 바퀴망정이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달라진 것이지, 안 그랬다면 아마 그대로 공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모두 학교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같은 학교였었는데요. 학교에 2월 달에 전입을 갔는데 거기 교무실 앞에, 그러니까 학생들 교사동 앞이죠. 운동장 있는데 그 앞에 거기에 차가 쭉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2월 달이니까 선생님들이 짐을 싣고 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기가 시작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운동장에 접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운동장에 나가서 수업을 할 때, 그리고 등하교 할 때도 출퇴근하는 차들과 겹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되게 난감해 하시면서 교사들이 거기다 차 세우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결국 개선을 못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하기 전에 학교 뒤편이라든가 가서 학교 뒤편의 주차장을 다 세워봤습니다. 뒤편에 들어가면 조금 앞에다 툭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주차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중간에 대학원 공부를
위해서 2년 파견 나가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제가 창체부장을 맡으면서 다시 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본인이 오실 때 이 부분을 인식을 했고 고치려고 했었는데 이제 한 학기 전에 이야기인데요. 그 사이에 놓쳐버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복직해서 와서 이 얘기를 문제제기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정말 고마운 제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안내를 했고 저는 실제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주차 상황을 면밀히 살폈고 그리고 계속 옮기지 않는 한두 대의 차가 있었는데요. 그 차는 제가 차주인 선생님께 가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진행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 주차금지 팻말을 배움터치 김 선생님과 같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그 학교가 차량이 그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마치고 나서 제가 체육과 선생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왜 불편했을 텐데 그냥 있었냐 했더니 마찬가지 교장 선생님과 마찬가지 그전 교장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걸 제안했을 때 선생님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바꾸고 나니까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거기가 그늘 밑이었거든요. 그늘 밑이어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축구공이 날아가거나 뭐 운동기구가 날아가도 차 파손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서 너무 좋다라고 굉장히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창체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늘 밑에 학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평상도 만들어서 짜고 그 옆에 의자들도 놓아서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은 차를 주차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이런 주차 상황은 이 학교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주차가 아예 교내에서는 불가능하도록 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차량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대중교통이 편한 학교라면 특히나 이런 경우에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센터와 특수학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도 뉴스에서 특수학급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특수학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미센터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미센터는 상담실을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이런 공간들을 만들 때 학교에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죠. 굉장히 씁쓸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뭐 이런 그 분들이 반대를 하게 되고 특수학급의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특히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지면은 특수화등이 올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국장으로 근무할 때 특수학급 교실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또는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수학급이라든가 특수학교 또는 위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서 함께 사는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민주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짧게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로써 모든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책의 내용을 앞에서부터 쭉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사서 꼭 구입해서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좋아요와 회원가입도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